자, 우선 품셈부터 먼저 봐볼게요. 품셈에서 기초공사를 보면 적용 기준, 역시 기초공사는 적용 기준이 별게 없어요, 사실은. 적용 기준이 이게 답니다. 뭐가 있냐면 생석회 피우기. 당연히 기초공사에는 우리가 생석회가 들어가니까 생석회를 생석회 상태로 사용해요? 소석회 상태로 사용해요? 소석회 상태로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화시킨다 또는 소석회화한다, 소화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다 씁니다. 그렇게 그럼 강해를 피우기를 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강해를 피우기 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든지 그죠?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생석회 피우기는 생석회 100kg당 보통 인부 0.13인을 가산해 줍니다. 생석회 피우기가 들어가는 생석회가 들어가는 모든 항목에 앞으로 기초공사부터 어디까지 지분공사든 어디까지든 모든 항목에 100kg당 보통 인부 0.13인 이게 생석회 피우기의 비용이라는 겁니다. 단위는 100kg 단위로 들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0kg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250kg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5를 해주면 됩니다. 단위가 그럼 어떻게 보면 1kg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013인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다만 단위를 100kg당 0.13인으로 잡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수량을 생석회 수량을 쭉 산출해 보면 100kg, 200kg 딱딱 떨어지지 않죠. 구해봤더니 346kg이 나왔어요. 생석회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0 해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100 해준 거를 나누기 100 했더니 100 해줬더니 3.12 뭐 얼마 나왔다. 그러면 3.1mm를 곱하기 0.13 해줘버리면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보통 인부의 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가산시켜 주는 거죠. 보통 인부에다가 가산시켜 주는. 이거는 이제 생석 피우기의 별도의 비용이니까. 자, 이거 생석 피우기는 꼭 신경 쓰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 이 기준은 표에서 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에 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거든요. 안 줘버릴 수도 있어요. 기초공사에도 있고 지분공사에도 있고 미장에도 있고 다 있는데 생석기는 다 있는데 별도로 주지 않는다면 내가 수량 산출 기준에 생석회 100kg당 보통 인부 0.13인 가산 딱 해놓고 실제로 시험에서 가산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할증이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할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하면 되더라. 그 다음 수량 산출 한번 보세요. 수량 산출은 기초공사의 모든 내용의 수량 산출은 다 뭡니까? 당연히 최적이 돼야 되겠죠. 최적이 그죠? 터파기를 예를 들어서 GL에서 이렇게 터파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터파기는 어떤 형태냐면 터파기를 해놓으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로 터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최적이 구해지는 단위가 최적이 되겠죠. 그죠? 최적일 거고. 그럼 수량 산출식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높이면 그죠? 높이 또는 두께. 그죠? 높이면 자, A,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H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터파기 할 때,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터파기 할 때 기준인 거죠. 그래서 설계에 수량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터파기 되는 걸로 만약에 도면이 나왔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량 계산하면 끝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 수량 계산은 수직으로 터파기 되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은 이렇게 경사 터파기 된 경우들이 많죠. 맞죠? 그 다음에 줄기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사 터파기 돼서 이렇게 길게 터파기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경사 터파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터파기 기준에서 터파기 깊이가 1m가 되지 않으면 1m 미만은 수직 터파기가 원칙적입니다. 터파기 기준 자체가. 근데 깊이가 1m가 넘어가면 수직 터파기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수직 터파기 하면 옆으로 이렇게 깎여지고 일정하게 시공과 터파기를 위해서 일정한 경사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휴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화재공사는 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건축으로 콘크리트 기초는 바닥에 자갈 깔아놓고 거푸집 된 다음에 탓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 터파기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린 다짐은, 예를 들면 다짐은요, 땅을 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잡석을 깔고 다지고, 강의다짐을 깔고 다지고, 잡석을 깔고 다지고, 강의다짐 깔고 다지고, 이렇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지는데 수직으로 해놓으면 다짐하기가 가장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공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m가 되지 않더라도 경사 터파기가 원칙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폼새만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기초가 깊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기초 깊은 경우 있죠. 기초 깊은 경우도 있잖아요. 1m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구조물에 따라서.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에서도 경사 터파기가 원칙인데 그런 경사 터파기에 대한 기준이나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에 대한 구분된 터파기에 대한 수량산출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게 답니다. 직육면체로 터파기 되는 기준이 하나가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별도로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화 시킬 때 이렇게 직육면체로 터파기, 수직 터파기를 기준을 내면 도면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도면이 경사 터파기로 나와 있다면 경사 터파기로 수량 산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계산할 때 산식을 제시해 주는 게 맞겠죠. 경사 터파기, 독립기초 터파기의 산식과 수량 산출 방식과 줄기초 터파기의 수량 산출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제시해 주고 또는 온통기초일 때 온통기초 방식의 수량 산출 세 가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걸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량 산출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사항들은 폼셈이 없으니까 별도로 강평 자료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고 강평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터파기 종류가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근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줄기초고 그죠? 목조 건축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초 또는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온통기초가 많죠. 실제적으로. 그래 문화재공사에서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다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수량산출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독립기초는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사다리꼴로 터파기가 되면 휴식각을 주고 터파기 되면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최적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다리꼴 형태의 그죠? 최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상부의 면적과 하부의 면적이 달라지죠. 상부가 사다리꼴로 했으니까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부의 면적을 A, B로 잡는다면 하부의 길이를 가로 세로를 A-, B-로 잡아 놓습니다. 이거는 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 X, Y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상부의 가로 세로를 A, B로 잡았을 때 하부를 A-, B-,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합니다. 상부를 X, Y를 잡으면 하부는 X-, Y-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높이는 H로 잡을게요. 실제로 중심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수직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육면체면 A 곱하기 B 곱하기 H 하면 최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상부 면적과 하부 면적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면적 평균 값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약식으로 보면 자, 2분의 하부 면적 플러스 상부 면적 하면 평균 면적이 나오겠죠. 곱하기 H 해버리면 실제로 평균 면적을 가산한 최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계산하면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별도로 산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6분의 높이 H 곱하기 2A, A는 상부 가로죠. 그죠? 2A 플러스 하부 가로 A- 곱하기 B 상부 플러스 2A- 플러스 A 곱하기 B-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수량 산출이 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산출이 왜 그건 물으시면 이제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수량 산출 기준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기초에 휴식각이 있는 독립기초의 수량 산출 방식입니다. 이게 정식 수량 산출 방식이고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터파기량.
됐나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자, 톱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부에 이렇게 잡석을 한 단 깔고 또 거기 위에 강의다짐청을 또 이렇게 한 단 설치하고 도면은 어떻게든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석, 이렇게 강의다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재료에 따라서 하부에 자갈 깔고 여기 거푸집 대고 상부에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걸로 얼마든지 도면화 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면은 형태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요게 GL 높이잖아요. 그죠? GL 밑으로 팠죠. 그럼 톱하기량은 조금 전에 구했죠. 그 수량으로. 이 밑이 A-고 이 위가 A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측면이 상부가 B고 하부가 B-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H일 거 아니에요. 톱하기 깊이가. 그러면 자, 여기서 그래서 톱하기의 량은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대매우기와 잔토 처리량을 또 이제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공사에서. 그게 또 다 실제로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럼 대매우기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초 잡석을 설치하고 요 잡석 설치한 요 면적, 그죠? 강의다짐 설치한 요 면적. 거기 위에 초석이 올라갔다면 GL선 밑으로 들어가 있는 초석의 면적. 결국 이 세 개의 면적을 다 합쳐서 GL선, 지반선 이하에 있는 구조물의 최적이죠. 그죠? 면적이 아니라 최적을 빼버리면 톱하기 총량에서 지반선 이하에 있는 구조물의 최적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그 가장자리에 있는 대매우기의 량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대매우기 량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매우기 량은 총 톱하기 량 구한 다음에 지반선 이하에 있는 구조물의 최적만 빼버리면 대매우기 량이 되고 그 다음에 잔토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반선 이하에 톱하기 되어 있는 요 구조물의 최적만큼 잔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뭐를 가산해 줘야 된다고요? 토량 완산계수. 토량 완산계수. 톱하기 했을 때는 땅은 다져진 상태이시면 파놓으면 양이 늘어나죠. 그죠? 늘어난 정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에서 1.5 정도 보면 좋고, 통상 1.2 내지 1.3을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 내지 30%니까 곱하기 요 지반선 이하 구조물 최적에다가 곱하기 1.2 내지 1.3을 해줄 거고, 그거는 시험 문제에 주어진 대로 토량 환산계수 L 1.2 딱 해놓으면 곱하기 1.2 해주면 되고 1.3 해놓으면 1.3 곱하기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